우리가 또 N번방 다음 사건이 꼭 터지고 나서야 그때 수습하실 건가요? 이번 N번방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우리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아동과 청소년이 많았다라는 것에서 전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과연 N번방이 어쩌다 딱 터진 사건일까요? 우리나라의 성착취에 대한 사건들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유명인 비디오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 김본저라는 음란물을 불법으로 대량 유통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소라넷이라는 성착취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정말 잘못된 손정호 관련된 사건도 있었죠. 쭉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였어요? 꼭 문제가 터지면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수습조차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이런 사건들이 만연해지지 않는 걸까요?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잡아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어른으로서 왜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비극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 사건은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범죄자들을 필두로 하여 그들을 악마화시키고 단순히 꼬리 자르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여성과 청소년의 성을 통해서 어떻게 성착취를 하고 돈을 벌었는지, 또 그것을 소비했던 집단적인 부분들은,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회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성별 간의 차이에서 오는 일상 속에서의 차별이나 불편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할 때는 어느 한쪽 성의 차별이나 불편함만을 이야기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한쪽 성만의 차별적인 요소나 불편함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의 차별적인 요소와 불편함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었다. 이 부분도 인지하게 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성과 관련 지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위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걸 N번방과 관련 지어보았을 때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시키고 또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성인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정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도 만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처벌하지 않았었던 음모라든지 그리고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웰컴 투 비디오 손정호 보세요. 계란 18개 훔친 형량 받았어요. 법이 바뀌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그 가해자들한테 내려지는 형량이 법관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심각성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각성, 그리고 이들한테 내려져야 되는 그 형량이 아주 갭이 크다는 거죠. 이제는 같이 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법관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성범죄들이 현실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들이 실제 피해자들의 삶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의 삶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착취는 오프라인에서까지 그 피해가 이어집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인 성폭력이 있다고 하지 않다고 해서 온라인 성범죄의 그 심각성이 그만큼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그루밍이라든지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항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주 비슷하게 연루되어서 이뤄지는데, 이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법적인 보호들은 있지만 성인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 그 한계입니다. 따라서 물론 많은 법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법관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피해들,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개발자분들이나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과 관련된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번방이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만 받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던가 폭력 예방 교육이라던가 이런 교육들을 의무화해서 그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안전한 디지털 사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이 어플리케이션의 용도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개발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 용도대로 가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제지를 가할 수 있고, 만약 의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나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어른들께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음란성 대화라던가 사진이 오고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제가 신고를 눌러도 아주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고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나 그런 대화라던가 사진이 오고 간다면은 그런 것들을 개발자라던가 관리자분들이 초기에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해를 하는 사람도 범죄자이지만 그 가해를 하는 것을 장을 마련해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도 방관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때 저는 그것은 공범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범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 N번방 다음 사건이 꼭 터지고 나서야 그때 수습하실 건가요? 이제 우리 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